역대급으로 돈 벌 기회가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시장 한번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폭락에 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익 낸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대장주들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터리 업종도 주저앉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대장 업종은 단연코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자,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주도권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에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폭락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폭락무새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가 급락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장성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무리 공급 과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 과잉은 2025년에 나올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공급 과잉이다. 언제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2024년에 조심하면 되는데 왜 지금부터 2차 전지에 있어서 폭락한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사들도 그렇고요.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포모가 아닐까, 또 많이 급등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시샘하는 흐름들이 아닐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2차 전지 관련주들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가 갑니까? 장비주들 엄청나게 급등하죠. 우리가 잠깐만 보시면은요.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 돌아가면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CIS 제가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4번, 5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2월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는 하나기술도 역시나 고점 갖다 붙여주면서 급등 나왔고요. 여기 하단까지 안 빠지고 뭐하고 있는 거죠? 고점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뚫는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TSI는 완전 대박 났죠. 그 다음에 윤성 FNC는 신고가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말씀드렸던 장비주들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장비주들을 쫓아갈 것이냐? 쫓아가도 됩니다. 대신에 윤성 FNC 제가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사도 되는 종목을 뭐 말씀드렸죠? TSI와 CIS 그리고 하나기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종목 이외에 아직 못 간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 보시는 거예요. 탑머티리얼도 지금 100% 급등 나와가지고 수익 인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점 올라간 종목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후발로 올라가는 종목들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후발주자 종목들은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겁니다. 시장 폭락의 전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왜 뜬금없이 지금 시장 폭락을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증시격언의 세림 메이라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주식을 팔아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과거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노란색만 보시면 되는데 30년 평균을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란색 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1월달 2월달에 올라가죠.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하죠? 요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요 구간에서 이 수익률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름에는 갖다 처박는 거예요. 썸머 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썸머 랠리는 통계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산타랠리는 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안 좋았던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서 연초까지 이렇게 폭발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30년간의 통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Sell in May, Buy in October라는 증시 격언이 생긴 겁니다. 단순히 이런 격언에 따라서 우리가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악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악재들 설명을 드리고요.
시장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팁을 알려드리고 오늘 추천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려서 악재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월 달에서 4월 달까지는 기후상으로 무기죠. 그래서 이때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이런 진흙탕의 시기가 바로 3월, 4월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진흙탕 속의 격전,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 돌출, 이거는 뭐 돌출이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흙탕에 빠진 전쟁은 동부 전선이 교착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라스푸티차라는 것은 진흙이 뻘같이 만들어져서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이게 전차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라스푸티차가 끝납니다. 땅이 점점 굳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4월부터는 전차전이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일제 총공세를 하면서 러시아에 큰 괴멸적 타격을 줬던 것이 뭐냐면 기동력입니다. 기동성을 앞세워서 러시아를 밀어내는 데 성공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선진국들 유럽 서방에서 독일과 영국, 미국 할 거 없이 전부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 독일과 영국 전차 32대 우크라이나 전달, 그리고 우크라이나 몇 주내 반격, 서방 전차 앞세울 듯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시진핑과 푸틴이 만난 날 미국은 에이브럼스 탱크를 신속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지금 당장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4월달 중순 이후 라스푸티차가 끝나면 여기에서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이에 대비해서 푸틴은 뭘 했습니까? 지난 주말에 벨라루스에 전술 핵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장에 노출이 되고 여기에서 잡음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지수에는 큰 부담이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게 언제다? 4월 중순 이후 5월에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YCC라고 불리는데요. 이 YCC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채 금리를 일정 수준에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YCC 정책의 금리 상단이 어디였습니까? 0.25였죠. 그런데 이것을 작년 연말에 0.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고 빠졌었는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국채 금리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각국이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정책 금리를 0.25로 만들어 놨다 해서 여기를 넘어가는 구간, 여기 올라온 국채는 누가 산다? 일본 은행에서, BOJ에서 다 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 금리를 0.5로 올렸어요. 그럼 0.5 이상으로 올라가는 요 금리, 요게 나올 때는 국채를 누가 산다? 역시나 BOJ가 와장창 사면서 금리의 상단을 막겠다. 이게 이제 YCC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YCC 정책은 무엇을 위해서?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탈피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YCC를 유지를 하겠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핵심 내용이었고, 일본은행 구로다 전 총재가 이런 정책들을 이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올라왔다? 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 탈피했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한다라는 것들은 일본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 보시면은 4월 이후 수개월 내 YCC 폐지 등 파격적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자, 일본이 YCC 정책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양적 완화 QE,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하나의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YCC 정책을 폐기한다? 그러면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처가 하나 없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게 언제다? 4월, 5월, 6월 중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것도 이제 12월 달에 내용이 계속 나왔다가 요즘에는 조용합니다. 미국의 은행권들이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SVB라든지 시그니처 뱅크라든지 아니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SB라든지 이런 은행들의 위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잦아들어 있는 상태인데, 미국의 부채 한도는 이미 꽉 차 있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서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돼서 다시 부채를 찍어서 국채를 찍어가지고 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재무부에서는 지금까지 풀었던 돈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회수하겠죠. 그러면 또 이것은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시장에 부담을 준다라는 거죠. 그게 6월 달 정도에 나올 가능성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미국의 금융 시스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해서 피인수가 됐죠. 여기에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계속해서 뭐가 터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게 CS가 무너져가지고 UBS로 피인수가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도이치뱅크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많은데요. 요거 보시면은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지금 CRE라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의 부채 규모는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게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도이치뱅크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던 거고요. 또 시장이 휘청휘청했던 건데, 미국 연준에서는 여러 가지 백스텝들을 지금 도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새롭게 도입된 BTFP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DW라고 재할인 창고, 이런 정책들이 받치고 있어서 당장의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DW 재할인 창고 요거 사용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미국의 은행들이. 그런데 이게 얼마 한도다? 90일 한도입니다. 지금 막 빼다 쓰면은 3개월 뒤 6월달 정도에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설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가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지금은 주도주 장세로서 배터리와 반도체가 올라가는 장세고, 그리고 이 상승이 굉장히 과열을 띠는 4월달, 5월달, 6월달 중 어느 한 지점에서는 이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지수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은 작년과 같이 엄청난 급락 조정이 나오는 것이냐? 그렇다기보다는 단기간에 10% 혹은 10% 이상의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종목들을 한 번씩 쭉쭉 밀어낼 가능성들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부터 올라갈 때마다 레버리지, 신용이라든지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미수쓴 요 레버리지들은 철저하게 줄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장중에 20% 이상의 급등들이 나왔습니다. 뭐 재료도 나왔지만요,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일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사상 최악의 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메모리 칩 시장 바닥 쳤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을 보시면은요, EPS를 보시면 예상치가 1달러대 손실로 봤는데 이게 얼마? 1.91달러, 거의 2달러대 손실이라는 거죠. 손실률이 거의 2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실제 경기, 실제 반도체 사이클과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것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흐름들 그리고 코스피 주가와 비교를 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전에는 실적 바닥 기대감으로 먼저 반등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1월 달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였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전저점 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요즘에 뻥 오르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악화된 실적, 엄청나게 안 좋은 실적들을 발표한 이후에 이것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뛴 거예요. 뛰고 나서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최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서도 조금 더 옆으로 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바닥 옵니다. 특히나 D램의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 조금 앞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추가 감산 얘기를 하고 있죠. SK하이닉스도 추가 감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삼성전자는요, 지금까지 인위적인 감산을 계속 미루고 있었죠. 그래서 라인 재조정만 있었는데, 그러면서 D램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43에서 44까지 가다가 이때 4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뺏긴 것은 뭐 SK하이닉스가 될 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예상보다는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길 가능성들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전략 성공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선제적으로 뭐까지 나오고 있냐면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왔던 뉴스 전부 다 보셨겠지만요. 300조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인데요. 이 기사는 조금 읽어보실 만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허브를 한국에 짓는 작업을 착수를 했다. 그래서 2042년까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에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D램이 아니라요.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죠. 목표는 세계적인 비메모리 생산기지 확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SK하이닉스는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단지를 구축 중인데요. 투자 금액은 121조입니다. 그러면 300조에다가 121조 하면 420조 정도 되죠. 이 투자 규모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500조까지도 보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후공정 업체들이죠. 그래서 오늘 후공정 업체 종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오사트 업체라고 해서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까지 하는 이 업체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웃소시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요 종목들은 여기 있죠. 하나마이크론 오늘 급등했습니다. SFA 반도체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 그리고 LB세미콘 테스나는 두산으로 인수가 됐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입니다. 그리고 윈팩, AT세미콘, 에이펙트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보시면서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차트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강한주식 연구소 어플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중요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투자수의 오사트 종목 분석이라는 자료들을 올려놨고요. 이 어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매일같이 단타 종목 추천이 나가는데 이게 이제 파동 종목이죠. 그래서 급등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어플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제 조만간에 급락 한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급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글로벌 매크로 지표 해설 여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매크로 지표 해설 요 글에다가 현금 비중 30% 아니면 현금 비중 50% 이상 늘리세요 라고 긴급하게 아니면 반복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한 주식이 얘기한 악재들이 한 번에 몰려오는 때가 왔구나. 그렇다면 나 지금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리스크를 피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 영상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사용하시면서 조만간 닥칠 리스크 반드시 회피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들 많이 나요. 무료 추천제라고 그냥 가는 것들이 아니라 자 보세요. 뉴로메카는 몇 프로 급등합니까? 203% 급등 나왔죠. 그리고 EM 플러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튀어나가기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찍어버리면서 147% 거의 150% 수익 나고요. 위메이드맥스 101%, 미래나노텍은 91%,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89%, 삼익THK 50% 이상 수익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 종목들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다.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설치해서
수익도 보고 리스크도 피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인데요. 하나마이크론 오늘 갭 상승 여기에서 했죠. 그리고 고점 붙었다가 밀려 내려와서 거의 일간으로 보면은 최저점에서 끝났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기사로 인해서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요? 매수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급등해서 갭상승 떠가지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애들은요, 이게 전부 다 뭐다? 매물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들을 보면은 하나마이크론은 개인들만 한 38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외인들은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거죠.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든지 아니면 3일선까지는 기다려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내일장에서 한번 이렇게 빠져주는 구간에서 3일선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거 괜찮지만요. 비중 조절은 해야 된다. 만원에서 단기간에 18,000원대까지 8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수익들 기관 외인들은 챙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새롭게 매수 거래량들이 들어가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 목을 맬 필요 없습니다. 좋은 종목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마이크론의 자회사 하나머티리얼즈가 있죠.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데 물론 오사트 업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이렇게 가다가 완전 급등해서 여기 고점에서 갖다 때리고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머티리얼즈는 어떻게 200일선 돌파했죠? 그리고 이렇게 고점 올라가고 있죠. 그죠? 고점 벗겨내고 저항대를 하나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대 돌파한 이후에 안착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라고 보이고요. 자, 오사트 업체들의 차트들은 비슷합니다. SFA 반도체도 오늘 갭상승 이후에 하나마이크론처럼 윗골이 길게 달았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와서 일종 최저점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 이틀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도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들을 보시면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는 고점의 갭 상승에서 차익 물량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요.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잡아주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들, 개인들의 물량들을 전부 다 잡아주면서 수익 실현할 기회도 주고요. 여기에서 손바뀜을 시켜주면서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훨씬 더 건강한 흐름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페스 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일선 갖다 붙여놓고 돌파 나왔다. 그러면 200일선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이렇게 상승으로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중기 상승 추세는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B세미콘도 역시나 200일선 돌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죠. 여기에 저항대입니다. 여기 저항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저항 맞았죠. 여기 안착하다가 붕괴를 했으니까 이것도 저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상승 갭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물들을 소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LB세미콘은 뭐가 많다? 공매도 잔고가 꽤 될 겁니다. 그래서 200일선 이렇게 안착하고 나서 올라가는 흐름들, 중장기 흐름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지만 200일선 안착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요. 두산 테스나는 200일선 돌파 안착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거 뭡니까?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200일선은 저항을 맞았고요. 여기도 저항 맞았고 여기 저항 맞고 안착 못하다가 여기 안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두산 테스나는 어디에서 매수한다? 뭐 위에 고점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고점이 있었고요. 물량대 있었는데 갭으로 돌파했죠. 그러면 이 갭은 메울 수 있습니다. 메우는데 이 갭을 메우는 동안 10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5일선도 따라 올라갈 거고 볼린저 밴드까지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 들어가도 된다. 36,000원
요때 여러분들 매수 한번 들어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윈팩이라든지 AT세미콘은 이거는 실적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성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차트 더럽죠? 그죠? 막 급등락하고 윗골이 달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AT세미콘은 어떻습니까? 이거 갭상승 시켜놓고 갖다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물량대예요. 그리고 21선이 너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 별로 안 좋습니다. 차트. 그죠? 요게 횡보 내지는 21선이 점점 상방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펙트도 역시 무임팩과 마찬가지로 테마성 흐름, 그래서 별로 이쁘지 않다. 그래서 오사트 업체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만한 것들이 넷패스, 그리고 넷패스 아크, 요거 이제 내려오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LB세미콘도 내려오면 본다.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역시나 내려오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할 종목들이고요.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이긴 합니다. 부대장이 이제 넷패스 그리고 SFA 반도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상승 갭 그리고 이 갭을 메우는 과정들을 기다렸다가 하나마이크론은 접근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전략은요. 지금까지는 배터리 비중 40%였죠. 반도체가 얼마? 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 가시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14%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첨보도 움직이고 있고요. 엔캠도 완전 급등하면서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가 조금 쉬고요. 2차 전지가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조금 쉬는 이런 시속 게임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속 게임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섣불리 내리다가는 턱주간이 날아간다. 두 업종들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한다? 비중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급등해서 수익 실현이 요만큼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다시 배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쪽에 새로운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만드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제가 이런 상세한 전략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일같이 시장이 어떻고 여러분들 지금 현금 비중 5%입니다. 주식 95% 갖고 가세요. 아니면 현금 비중 15%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리스크를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니까요. 요 강한주식연구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신다.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나올 링크를 통해서 무료 어플인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반드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